정훈이는 빈에서의 공연을 본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무대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에는 박수가 아니라 숨이 먼저 떨어졌다.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 관객석의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움직이지 못했고 카메라 감독은 모니터 앞에서 한 박자 늦게 클로즈업을 외쳤다. 그날의 가왕삼은 늘 그렇듯 화려한 대결을 예고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심장을 붙잡은 건 승부가 아니라 한 소녀의 마지막 음절이었다. 빈예서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모습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누구나 눈물과 떨림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무대는 여기까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처럼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편집이든 연출이든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되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그 위험한 예감은 무대가 끝난 지 7분 만에 현실이 됐다. 무대 뒤 복도를 가르며 누군가 급히 걸어왔다. 검은 정장, 단정한 헤어, 그리고 굳은 입술. 가왕 3위 심사위원이자 전설로 불리던 정훈이었다. 그녀는 대기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안쪽을 향해 손을 들었다. 관계자들은 순식간에 눈빛을 교환했다. 지금 기자회견 준비해.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오늘 생방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돼. 지금 이 공기가. 그 순간 제작진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다. 큰일이 났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열린 기자회견. 그러나 사과는 이미 늦었다. 스튜디오 한쪽에 급히 마련된 기자회견장은 원래 포토타임을 위한 공간이었다. 배너도, 대본도, 정리된 질문지도 없었다. 대신 카메라가 먼저 켜지고 마이크가 먼저 꽂혔다. 방송국 홍보팀은 예고되지 않은 긴급 브리핑이라는 문구로 기자들을 불렀다. 그 문구가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훈이는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빈에서 양의 무대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 그런데 그 말이 울리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심사에 문제 있었나? 점수 조정? 방송 편집? 질문들이 순서 없이 튀어나왔다. 정훈이는 손바닥을 천천히 들어 올려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보다 더 무서운 표정,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무대가 그 아이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심사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이 전달되는 방식에서 어른들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대중은 사과라는 단어에 민감하다. 사과는 위로가 아니라 보통 폭로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늦었다는 데 있었다. 기자 한 명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정훈이 심사위원님, 왜 지금입니까? 무대가 끝난 직후라면 더더욱 이미 결과가 난 뒤 아닌가요? 정훈이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결과가 난 뒤입니다. 그녀는 인정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견장을 얼렸다. 사과를 하는 사람이 늦었다고 먼저 말해버리면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그건 뒤늦은 변명이 되거나 책임의 분산이 되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1. 사과보다 먼저 터진 현장 목격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에는 이미 영상 클립이 돌고 있었다. 공식 영상이 아니라 관객석에서 촬영된 흔들리는 화면이었다. 빈예서가 노래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낮게 말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어갔다. 그 점수대로 가야 해. 여기서 올리면 그림이 깨져. 짧고 흐릿하지만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누가 말했는지 확정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냈다. 그림 때문에 아이가 희생됐다. 정훈이의 사과가 늦었다고 느껴진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더러운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사과는 그 냄새를 지우지 못했다. 오히려
정말 무언가 있었구나 라는 확신만 강화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2. 사과의 문장 안에 핵심이 빠져 있었다. 정훈이는 분명 가혹했다 고 말했다. 선을 넘었다 고도했다. 그러나 대중이 원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 소재였다. 누가 점수를 결정했나? 누구의 지시가 있었나? 제작진과 심사위원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나? 빈예서의 무대가 방송에서 어떻게 편집될 예정이었나? 정훈이는 질문이 그 지점에 닿을 때마다 말을 늦췄다. 감정은 솔직했지만 사실은 잠겼다. 그리고 잠긴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잔혹하게 만든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다. 빈예서 양에게 직접 사과하셨습니까?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아이가 먼저 자리를 떴다는 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너무 깊었다는 상징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3. 늦은 사과가 누군가의 방패처럼 보였다. 이후 업계 관계자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랬다. 정훈이 선생님이 총대를 맨 것일 수 있다. 제작진을 보호하려고 혹은 프로그램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설의 사과를 앞세운 것일 수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소름이 돋았다. 정훈이의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시스템은 언제나 누군가의 진심을 홍보 전략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왜 방송국은 그 전에 사과하지 않았나? 만약 그 사과가 전략이었다면 정훈이는 왜 그 역할을 받아들였나? 어느 쪽이든 남는 건 하나였다. 사과는 늦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기자회견 마지막 30초였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되려는 순간 정훈이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진행요원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끊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회견장의 공기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제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다. 카메라가 한 단계 더 줌을 당겼다. 정훈이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의 심사는 평가가 아니라. 그녀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음 단어를 뱉었다. 연출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회견장 전체가 무너졌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다 사례가 들렸고 누군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라고 크게 되물었다. 진행요원이 황급히 추가 질문은 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훈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마치 폭탄을 내려놓고 걸어나가는 사람처럼. 그날 밤 실시간 검색어는 폭발했다. 가왕 3연출 심사, 빈예서 희생, 정훈이 폭로, 늦은 사과 같은 단어들이 순식간에 화면을 뒤덮었다. 방송국은 바로 공지를 올렸다. 사실무근이며 내부 확인 중. 그러나 그 문장은 불의 기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만약 심사가 연출이라면 그 연출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필 빈예서였나? 그리고 정훈이는 왜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했나? 결론, 사과가 늦었던 게 아니라 진실이 너무 늦었다. 정훈이의 기자회견은 사과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은 경고처럼 끝났다. 사람들은 사과를 받지 않았다. 받지 못했다. 그 사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상처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빈예서의 무대는 단지 한 곡이 아니었다. 그날의 무대는 어른들이 아이를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고 정훈이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 거울을 깨뜨린 돌이었다.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은 아직도 날카롭게 빛난다. 다음 회차 예고가 나오기도 전에 시청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사과는 늦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연출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훈이가 회견장에서 돌아서기 직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일 더 큰 게 나올 거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왕 3위 진짜 무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